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그룹 본사 빌딩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62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한국 경제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꿈과 야망을 품고 이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김태호는 25살의 신입 인턴 사원이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2시간이 넘는 지하철 여행을 시작했다. 낡은 가방에는 중고로 산 노트북과 며칠간 준비한 자기소개서가 들어있었다. 태호의 아버지는 안산공단에서 작은 철강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10명도 안 되는 직원을 둔 작은 회사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고 태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밤늦게까지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다. 아들아, 오늘이 첫 출근이지?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태호를 배웅하며 말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네가 들어가는 거야. 자랑스럽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꼭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그 손에는 30년간 쇠를 만지며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다. 지하철 안에서 태호는 대한그룹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부했다.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은 건설, 조선, 전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태호가 배정받은 곳은 그룹의 전략기획실이었다. 강남역에서 내린 태호는 대한그룹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유리로 만든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50층 전략기획실에 도착한 태호는 넓은 사무실에 압도되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창문, 그리고 최신형 사무용품들이 그를 맞이했다. 이미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인턴이군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는 최유진 차장이야. 앞으로 3개월간 네가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유진이 팔짱을 끼며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옷차림부터 봐서는 어디 출신이지?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공단 지역이네.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태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께서 작은 철강업체를 운영하십니다. 철강업체? 유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작은 공장 사장 아들이 대한그룹에 오다니 요즘 인사팀이 사람을 어떻게 뽑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태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는 놀러 온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유진은 대한그룹 회장의 조카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대한건설의 부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미술계의 거물이었다. 유진은 어려서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스위스 유학 후 하버드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그녀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습성이 있었다. 특히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첫 주가 지나면서 태호는 유진의 가혹함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호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다. 이게 뭐야? 보고서 양식이 엉망이네. 다시 해. 복사가 이렇게 삐뚤어져도 되는 거야? 완벽하게 정렬하라고. 커피가 너무 뜨거워. 내가 입댈 뻔했잖아. 온도 조절도 못하는 거야? 태호는 매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태호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완성해야 하는 급한 일이었다.
이 자료는 회장님께 직접 올라다는 거야. 실수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책임져야 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 태호는 밤 12시까지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검토하며 최선을 다했다. 집에 돌아간 후에도 새벽 2시까지 수정 작업을 계속했다. 다음날 아침 8시, 태호는 완성된 자료를 유진의 책상에 놓았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 분명히 완벽한 자료였다. 하지만 9시가 되자 유진이 태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호, 이리 와봐. 태호가 다가가자 유진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자료를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뭐야? 이런 걸로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어디가 잘못되었냐고?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폰트가 일관성이 없고 여백 설정도 엉망이고 그래프 색깔도 조화롭지 않아. 이런 수준으로는 대한그룹 인턴 자격도 없어.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태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유진이 비웃었다. 회의는 30분 후야. 어떻게 다시 해? 결국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녀는 태호를 향해 계속 말했다.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아, 맞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같은 애한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에 아버지로 온 문자가 있었다. 아들아, 첫 주 어땠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모님의 기대를 생각하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두 번째 주가 되면서 유진의 태호에 대한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태호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회의에 참석하지 마. 네가 뭘 알겠다고 앉아있어? 중요한 자료는 다른 사람이 준비해. 너는 복사나 해. 고객 미팅에는 절대 참석하지 마. 꼴이 말이 아니야. 태호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기수로 들어온 다른 인턴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태호만 단순한 잡무만 맡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다른 차장들과 함께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우리 팀에 인턴이 하나 있는데 유진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정말 한심해.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출신도 별로야. 안산공단 출신이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인사팀이 어떻게 사람을 뽑는 거야? 대한그룹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맞아. 유진이 너는 정말 대단해.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게. 그런 애들이 왜 대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태우는 카페 밖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대학 4년간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점을 놓치지 않았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태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왔다. 새벽 7시에 도착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유진이 지시한 시장조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8시쯤 태호는 프린터에서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실수로 유진의 컴퓨터 모니터를 건드렸다. 화면 보호기가 해제되면서 열려있던 문서가 보였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기밀 정보를 담은 이메일이었다. 수신자는 경쟁사인 삼성그룹의 전략기획팀이었다.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유진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고 있었던 것이다.
이메일을 자세히 보니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고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태호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30분 후 유진이 출근했다. 그녀는 태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왔네? 시장 조사 자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유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태호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유진의 배신 행위는 명백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태호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 동안 태호는 유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유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녀가 언제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지 알아냈다. 또한 그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해킹 기술을 익혔다. 물론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유진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유진은 여전히 태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전체 직원 앞에서 태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다.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보고서라고 가져와? 유진이 태호의 자료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낫겠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준비하겠다고? 유진이 크게 웃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공장이나 물려받을 준비해.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태호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계획을 위해 참았다. 그런데 말이야, 유진이 계속했다. 너희 집 공장은 얼마나 큰데? 직원이 몇 명이나 돼? 10명 정도입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10명? 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것도 공장이라고 해? 우리 집 정원사만 해도 그것보다 많아.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는 참았다. 2주 후 태호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를 얻었다. 유진이 삼성 측 담당자와 만나는 자리를 미행한 것이다. 그날 저녁 7시 유진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바에서 중년 남성과 만났다. 태호는 멀리서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유진이 USB를 건네주고 현금 봉투를 받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촬영했다. 또한 태호는 유진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는 유진이 지난 1년간 대한그룹의 신제품 개발 계획, 인수합병 정보,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태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같은 시기 유진의 태호에 대한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다. 김태호, 너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대학을 졸업했는지 신기할 정도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유진이 비웃었다. 끈질기긴 그래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다음 주 금요일 대한그룹에서는 분기별 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유진도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고 태호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회의 전날 목요일 유진은 태호에게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했다. 내일 회의 때 실수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줘. 아니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실수하지 않겠다고? 유진이 웃었다. 너 같은 실력으로? 정말 웃기네. 그녀는 계속해서 태호를 조롱했다. 있잖아 태호야,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공단 철공소 아들이 대기업에서 뭘 하겠다고?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일이나 도와드려. 태호는 잠시 멈춘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있었다. 최 차장님,
태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대한그룹이 얼마나 소중한 회사인지 아시나요? 뭐라고? 유진이 의아해했다. 내일 회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태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 차장님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진은 태호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다. 너 같은 인턴이 무슨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겠어? 정말 웃기네. 두고 보시죠. 태호가 말했다. 내일이 되면 아실 겁니다. 유진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날 오전 10시 대한그룹 임원진 회의가 시작되었다. 62층 최고급 회의실에는 회장부터 각 부서 임원들까지 총 2명이 참석했다. 유진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태호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평소처럼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호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태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임원님들께 매우 중요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바라보았다.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뭔가? 회장이 물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유진은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턴 주제에. 최유진 차장님, 태호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지난 1년간 삼성그룹에 우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해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유진과 삼성 측 담당자단의 이메일, 현금 거래 사진, 유출된 기밀 문서들이 대형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차장님께서 삼성에 넘긴 정보들입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신제품 개발 계획부터 M&A 정보, 핵심 기술 자료까지 총 4건의 기밀을 유출하셨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약 15억 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임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최유진 차장, 이게 사실인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태호가 계속 말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 차장님께서 이런 배신 행위를 하면서도 저를 계속 무시하고 조롱해왔다는 것입니다. 태호는 지난 몇 주간 녹음한 유진의 발언들을 재생했다. 공단 철공소 아들이 대기업에서 뭘 하겠다고? 너 같은 애가 대한그룹에 있을 자격이 있어?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공장이나 물려받을 준비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최 차장님, 지금까지 저를 철공소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요. 제가 차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태호를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의 철공소를 최신 스마트 팩토리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최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만드는데 약 10억 달러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태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제가 이 모든 증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을게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10억 달러는 유진이 삼성에서 받은 돈의 10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10억 달러?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말이죠. 태호가 계속했다. 차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 같은 철공소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제가 차장님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이 먼저 말했다. 김태호 인턴, 훌륭한 일을 해줬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최유진은 즉시 해고하고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발하겠다. 태호가 다시 손을 들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주목했다.
저는 단순히 최 차장님을 처벌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최 차장님이 이렇게 쉽게 기밀을 유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대한그룹 보안 시스템의 허점들이 상세히 나타났다. 만약 최 차장님이 저를 동등한 팀원으로 대했다면 저는 이런 일을 미리 발견하고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장님은 제 출신만 보고 저를 무시하셨죠. 태호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통합 보안 시스템과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 태호는 자신이 밤낮 없이 연구해서 설계한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AI 기반의 이상행동 탐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 추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였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모든 기밀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태호를 개별적으로 만났다. 김태호 인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 인턴십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입사할 의향이 있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앞으로 이런 차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신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제가 설계한 보안 시스템과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실제로 도입해 주세요. 당연하다. 그런데 셋째는? 셋째,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최유진 차장님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물론 법적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왜 도우려고 하는가?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차장님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유진은 즉시 구속되었다. 그녀는 기업 기밀 유출죄와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대한그룹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또한 그녀가 받은 모든 불법 대가는 환수되었다. 감옥에서 6개월을 보낸 유진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쉽게 얻어왔던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고통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태호를 괴롭혔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와 부끄러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태호에게 편지를 썼다. 태호 씨에게 제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출신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것,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유진 드림. 태호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보안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설계한 통합 보안 시스템은 대한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판매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그룹의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태호가 주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환경 출신의 직원들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태호는 대한그룹 역사상 최연소 부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으로 얻은 첫 번째 보너스로 아버지의 철공소를 실제로 현대화했다. 물론 10억 달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신 설비를 도입해서 작은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새로운 공장을 보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태호는 어려서부터 착했어.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렴. 1년 후 유진은 출감했다. 하지만 기업 기밀 유출 전과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태호가 그 카페에 들렀다가 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태호 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제가 편지 보낸 거 받으셨나요? 네, 잘 읽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태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우리 회사에서 보안 컨설턴트를 찾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개월 후 유진은 태호의 추천으로 대한그룹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태호가 강력히 추천했고 유진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모든 동료들을 존중하며 일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온 후배들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썼다. 어느 날 새로운 인턴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 인턴은 태호와 비슷한 처지였다. 시골 농가 출신이었고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인턴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했다. 안녕, 새로운 인턴이구나. 나는 보안팀 컨설턴트 최유진이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출신이나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인턴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다. 유진은 그 인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업무 스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살아가는 법, 동료들과 협력하는 법까지. 그녀는 과거 태호에게 했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년이 지난 후 태호는 대한그룹의 최연소 상무가 되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회사는 새로운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통합 보안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해외 여러 기업들이 도입했다. 유진은 이제 보안 부문의 팀장이 되어 태호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둘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대한그룹의 보안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태호와 유진은 함께 회사 옥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 씨, 정말 감사해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태호가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10억 달러를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태호가 웃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변화를 선택했죠. 그 선택이 옳았어요. 덕분에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유진 씨, 태호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실패에서 배우고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후 대한그룹에서는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태호와 유진이 함께 강연자로 나섰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호가 시작했다. 3년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사가 있었죠. 청중들이 집중했다. 그 상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단 철공소 아들이 대기업에서 뭘 하겠냐고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 상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교만했고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했죠.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태호가 계속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복수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10억 달러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예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신입 직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온 직원들은 태호의 이야기에서 큰 용기를 얻었다. 태호와 유진의 이야기는 대한그룹을 넘어 한국 전체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여러 대기업들이 대한그룹의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태호가 개발한 통합 보안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3년 후 태호는 30세의 나이에 대한그룹 부사장이 되었다. 유진은 보안부문 상무로 승진했다. 두 사람은 이제 한국 기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여겨지고 있었다. 태호의 부모님은 이제 현대화된 공장을 10개의 지점으로 확장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겸손했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태호는 사무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5년 전 유진이 도움을 준 인턴에게서 온 것이었다. 태호 부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견기업의 임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과 유진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후배들을 도우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온 신입사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 드림. 태호는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말이다. 그 순간 유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태호 씨,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게도 전파하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태호의 눈이 빛났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우리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군요. 맞아요. 10억 달러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보자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태호는 35세의 나이에 대한 그룹의 부회장이 되었다. 유진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두 사람이 시작한 공정한 기회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 확산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태호가 그때 농담으로 한 10억 달러 이야기는 실제로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조해냈다. 어느 가을날, 태호와 유진은 대한그룹 빌딩 옥상에서 다시 만났다.
이제는 늘 보는 사이지만 가끔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유진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유진이 갑자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10년이 지나도 그때 일이 떠올라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만약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태호 씨, 유진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까요? 이미 되고 있어요. 태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매일 받는 편지들과 이메일들이 그 증거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희망의 연쇄가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환이었다. 결국 태호가 유진에게 했던 10억 달러 농담은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용서의 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움이었다.